안녕하세요. 박숙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본사에서 강의를 한번 한 적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도 마지막 멘트로 했던 게 감동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오늘 딱 오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를 가도 강의장에 갈 때 그 기세가 있어요. 잘 되는 곳의 기세와 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얘기 하긴 좀 뭔데 약간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곳에 가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딱 느꼈을 때의 느낌은 우선은 행사장의 분위기가 압도한다. 네. 분위기가 이거 너무 조명도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제가 좀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여러분 강의하시는 거, 체험 소개하시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들어보면서 진짜 되는구나 여기는. 이제 여기는 상향곡선만 그리면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확 받았습니다. 이런 기세로 밀고 나가면 잘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 또한 여러분들의 사업의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피부 미용에 엄청나게 큰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장담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보더라고 하는 마스크팩이에요. 이 마스크팩에 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해보고 싶은 건, 나이 드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릴 땐 나이 들고 싶었잖아, 솔직히.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20대 이후부터는 나이 드는 거 싫어요. 근데 나이 드는 거보다 더 싫은 게 있어요. 나이 들어 보이는 거. 그죠? 나이 들어 보이는 건 싫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 주변으로 봤을 때 나는 좀 젊어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 늙어 보여, 난 좀 약간 동안은 아닌 것 같아, 내 나이 또래이긴 한데 나는 조금 젊어 보이진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 각자의 생각이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또래에서 딱 보면 진짜 젊어 보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쵸? 나를 제외하고, 나는 거기 포함되겠지만 나를 제외하고 저 친구는 참 젊어 보인다, 저 나이 또래 같이 보이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 연예인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연예인들도 막 50대 60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젊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라는 거죠. 타고난 거? 그럴 수도 있어요.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저는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관리라는 거죠. 어떤 관리?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젊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거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해, 그냥 살면 되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피부 관리에 나는 여태까지 살기 바빠서 무관심했다라고 하시는 분의 그 나이대별 변천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20대에서부터 시작해서 70대까지 사진들을 쫙 지켜볼 수가 있죠. 그러면 20대, 30대, 40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네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비교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피부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인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20대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때는 다 피부가 좋으니까. 30대 가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0대에 잡티가 생기는 피부 관리 안 한 분과 비교해 봤을 때 30대에 관리하신 분들은 아직도 20대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쭉쭉쭉 지나가다 보면 어디서부터 역전이 나기 시작하냐면 40대에서부터 역전이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70대 갔을 때 대단한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조금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저기 위에 있는 70대의 노인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할머니라고 불러요. 여기 밑에 2번 위에 있는 70대의 이 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줌마라고 불러요? 여사님이라고 불러요. 내가 70대에 그리고 80대,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까지 살 수 있겠죠? 그때가 돼서도 내가 할머니로 불릴 거냐, 여사님으로 불릴 거냐, 그 여사님의 의미에는 굉장히 많은 게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돈도 있어 보이고 여유도 있어 보이지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건 곱다, 관리 잘 돼 있다, 함부로 대하면 어려운 분이다 라는 느낌이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진짜 부자들, 청담동에 사는 진짜 부자들, 막 재벌들, 이런 사람들은 얼굴을 확 성형수술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얼굴을 확 뒤바꿔서 막 바꿔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자기의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관리예요.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로 목적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가장 저렴하게 관리할 것이냐는 거지. 저렴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화장품이에요. 가장 저렴하게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피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화장품 열심히 쓰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굉장히 좋은 건강식품 많잖아요, 여러분들. 항산화 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산화 제품부터 시작해서 뭐 이너뷰티부터 시작해서 앞에 제품들 쫙 소개시켜 주셨던데, 그런 제품들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 어떤 화장품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지. 그런 투자를 할 때 어떤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성비 그리고 가심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투자 대비 효과가 증대되는 걸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갖고 있는 원료들이 뭐가 들어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컨셉이 무엇인지도 봐야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도 젊어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노화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를 굉장히 노화를 시키는 자극을 줍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거를 난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걸 적극적으로 이 모든 건 나에게 다 다가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센 놈부터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노화시키는 가장 영향력이 센 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저는 활성산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젊음을 위해서 항산화제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는 뭘까? 자외선이죠. 요즘에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 보셨어요? 그 드라마? 거기 보면 해녀들이 나와요. 해녀들이 나오는데, 해녀들은 바다에 들어갈 때 선크림을 바르고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못 바르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표현되는 해녀들의 모습은 거칠은 피부, 칙칙한 피부, 두꺼운 피부, 주름진 피부, 탄력이 떨어진 피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자외선 때문이에요. 그럼 자외선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우리는 여태까지 그걸 신경을 쓰지 않았어. 근데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늙게 만들고, 내가 선택한 음식이 나를 젊게 만든다는 건 이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음식은 어떤 걸로 먹어야 되느냐. 근데 나의 삶을 지켜보니까 난 이런 거를 많이 먹더라. 어떤 걸 많이 먹어? 지방 위주,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을 난 하고 있더라.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빠르게 늙는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화장품도 이런 다른 것들도 다 막아야겠지만, 이 세 가지를 막아줄 수 있는 화장품을 선택하시는 게 우선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디보더 마스크는 여러분들이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제품은요,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안티에이징, 노화를 방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어떤 거냐? 굉장히 놀랄만한 성분들이 들어있다. 이미 알고 계신 성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탁월하고 강력한 성분들이 복합체로 들어가 있어서 세포의 노화의 비밀을 완벽하게 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부로부터 늙는 거는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 건 뭐예요? 보습이 철저해야 돼요. 촉촉해야 돼요. 그냥 피부가 거칠지 않게끔 아주 마르지 않는 상태로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 보습과 재생의 포커스에 맞춰서 성분들을 배합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또 원하는 건 뭐예요? 깨끗한 피부. 탄력이 있어. 그리고 주름도 없어. 근데 잡티는 가득해. 얼굴은 칙칙해. 예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내 피부가 뽀얗고 투명하고 맑은 피부를 연출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포인트를 삼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해결해 주는 게 디보더 마스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복합 세포 복원 인자, 말은 조금 어렵지만, 그러니까 세포를 복원시키는 인자가
복합체로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포를 복원시켜주는 자. 그러니까 안티에이징 효과를 준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노화의 방지에 굉장히 중요한 키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활성산소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앞에서도 얘기 들으셨고, 그 다음에 교육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활성산소는 젊은 사람이 많을까요? 나이 든 사람이 많을까요? 오, 진짜요? 젊은 사람은 없어요? 있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니까 많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훨씬 더 활성산소가 많다는 거죠.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계시다시피 표피, 진피, 피하지방을 얘기를 해요.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이 피부의 두께가 얇아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얇아진다. 탱글탱글하지 못하고 쭈글쭈글해지고 얇아진다. 그러면 여기 안에 조직이 변하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 앞에 있는 거는 20대,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맨 40대라고 보시면 돼요. 점점점 두께가 얇아지는 게 보이시죠? 두께가 얇아져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차이점이 뭐냐? 콜라겐이 끊어졌다, 엘라스틴이 끊어졌다, 겉에 각질이 많아졌다의 특징도 있지만, 저기 보라 색깔 보이시나요? 보라 색깔이 20대 초반엔 몇 개 있어요? 하나였어요. 근데 요 40대 가면 보라 색깔이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활성산소가 내 몸에 그렇게 많이 축적되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활성산소가 그렇게 축적되어 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문제가 뭐냐? 세포를 변형시킨다.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세포의 죽음을 빨리 이르게 해서 기능을 못하게끔 하니까 세포 재생이 안 되면서 피부의 두께는 얇아질 수밖에 없고, 진피의 세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혈관의 세포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누구 때문이다? 활성산소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활성산소라는 건 앞에서도 강의를 잘 들으셨지만 뭐예요? 다른 말로 활성산소. 염증 독성, 뭐 이것도 그건 걔가 하는 일인 거고요. 활성산소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유해산소라고 얘기하고, 맞죠? 그리고 또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라디칼이라고도 불러요.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지지만, 첫 번째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건 내가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태워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막 에너지를 만들 때 그때 타고난 산소의 찌꺼기가 뭐냐면 활성산소예요. 내가 먹는 그 순간,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 내가 움직이는 그 순간 계속해서 나는 산소가 필요하고요. 산소는 그 역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아요? 산소의 찌꺼기인 활성산소가 남아요. 근데 활성산소라고 하는 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어떤 긴장감이나 자극을 주는 것도 있지만, 얘가 가장 나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활성산소는 다른 말로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면 산화를 한다. 뭐라고요? 산화. 산화는 어떨 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요? 변했을 때. 사과를 깎아놓고 색깔이 변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쇠라 같은 것들도 뭐 비를 맞고 뭐 햇볕에 막 대하고 그러면서 얘가 녹슬 때, 기름을 바깥에 내놨어. 마가린 같은 걸 우리가 바깥에다 내놨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고, 그 다음에 먹기 힘들어질 정도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질됐어요. 그걸 우리가 다 뭐라 그러냐면 산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느냐? 활성산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활성산소 말고 원래 정상적인 세포는 그 주변에 뭐를 가지고 있냐면, 이거 얘기해도 될까요? 그 주변에 전자라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어려워요? 아시죠? 잘. 전자라는 걸 갖고 있는데, 전자가 어떻게 구성돼 있어야 돼요? 짝으로, 쌍으로 구성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2개, 4개, 6개, 8개가 딱 되면 쌍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상태로 이 세포들이, 그리고 그 분자들이 그 자기를 유지해요. 근데 활성산소는 왜 갑자기 돌연변이처럼 얘가 이러느냐? 보시면 얘는 홀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 전자가.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하나가 빠진 듯한 불안정한 활성산소라고 해서 보이는 게 있으시죠? 여기 하나가 빠져 있죠. 얘가 불안정하니까, 자기가 완전치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공격해요. 세포를 공격해요. 조직을 공격해요. 그러면서 막 못살게 굴어요. 그러다 보면 그 세포가 정상적으로 아직 수명이 오래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산소에 노출이 많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DNA가 손상되고 세포막이 터져나가고 얘가 변질되고 그러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산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활성산소가 내 몸에 계속해서 축적돼서 쌓여 있다 보면 세포들은 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빠르게 죽어가고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노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 똑같이 태어났는데 같은 연도에 태어났는데 저 사람은 왜 젊어 보이느냐? 이 사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늙어 보이느냐? 이 사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계속해서 제거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여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하고 발라야 하는 게 뭘까? 그게 항산화제. 그렇죠? 항산화제예요. 그러면 산화를 방지시켜주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항산화제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먹은 레스버레트롤, 내가 먹은 케르세틴, 내가 먹은 SOD라고 하는 것들이 몸 안에 들어오면 내 몸에서 불안정했던 전자가 짝수를 이루지 못했던 홀수에다가 얘를 갖다가 넣어줘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안정이 돼요. 그러면서 지가 배부르고 편안해지니까 남을 공격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몸에 있던 세포들은 보호받게 되고 정상적인 상태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젊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는 열심히 먹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 더불어서 먹고 바르는 것까지도 항산화제. 그래서 저도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이제 논문을 이제 쓰고 막 이럴 때 보면 어떤 걸 하냐면 원료를 추출해서 그 원료가 가장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항산화 물질, 그러니까 산화 물질을 얼마나 빨리 제거하느냐가 얘가 좋은 물질이라고 봐요.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원료예요. 그래서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 노화에 굉장히 예방되는 성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세포를 복원시켜주고 그 다음에 재생시켜주고 보호시켜주는 원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복합세포 복원인자가 첫 번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SOD가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정신 차리세요. 어디에? 비보도 마스크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르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박 추출물인데 이 수박은 아주 특별한 그런 추출물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복합세포 복원인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SOD는 앞에서도 열심히 강의 들으셨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우리 몸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SOD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생겨요. 얘가 없으면 나이가 빨리 들어요. 근데 얘를 보충해 줬더니 얘를 먹어줬더니 얘가 활성이 됐더니 젊음이 생기고 그리고 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이 치료가 되고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발견해낸 게 바로 노벨 의학상 1998년도 로버트와 페리와 이 박사들이 발견해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SOD가 1998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비타민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비타민 C, 비타민 E 막 이거 뭐 항산화가 너무 좋다고 꼭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SOD는 비타민 C의 몇 배? 비타민 C 500배. 비타민 E의 몇 배? 1000배. 그리고 양태반 얘는 80배까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주 초강력. 그래서 우리가 슈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주 초강력의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항산화제가 굉장히 세상에 많이 깔려 있어. 왜 캘러리라고 하는 업체에서는 이 캘러리는 왜 SOD를 메인 성분으로 잡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프 이렇게 삼각형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 가장 밑단이 뭐예요? 가장 약한 거. 가장 위에 있는 건 센 거예요. 근데 항산화제는 항산화 효소와 항산화 물질로 나뉜다. 알고 계셨어요? 항산화 효소와 항산화 물질로 나뉘는데 항산화 효소는 어디에 있어요? 내 몸에 있는 것들. 근데 항산화 물질은 어떤 거예요? 식물이나 과일이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등급으로도 보면 뭐가 제일 높아?
SOD가 제일 최고야. 근데 SOD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도 좋아, 레스베라톨도 좋아, 그 다음에 케르세틴도 좋아, 뭐 프로폴 그 폴라보노이드도 좋아, 뭐 이런 것들도 다 좋아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 몸에 한 번 먹으면 한 번으로 끝나요. 내가 마시잖아요. 레스베라톨을 먹잖아요. 그러면 얘는 한 번 활성산소를 없애고 나면 싹 사라져요. 근데 SOD는 어떻게 돼요? 한 번 들어오고 얘가 활성이 되면 계속 얘가 유지가 돼요. 지속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더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더 강력한 건 뭐냐면 SOD라고 하는 애는 자유라디칼은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부르거든요. 얘랑 합쳐져서 결합하게 되면 문제가 좋은 장점이 뭐냐면 그냥 얘가 중화돼서 공격성을 잃어버리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뭘로 만들어버리냐면 활성산소를 물하고 산소를 싹 그냥 없애버려 중화시켜버려요. 무해한 애들로 바꿔버리는 게 SOD가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제품에 캘로리 모든 제품에 들어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피부 재생, 항산화 효과로 피부 보호, 그다가 염증을 없애주기 해주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피부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을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당화는 특징적인 건 뭐냐면 앞에서도 제가 3가지 자외선, 활성산소 말고 내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나는 늙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난 뭘 좋아해? 난 빵을 좋아해. 난 국수를 좋아해. 난 밥을 좋아해. 나는 이걸 통틀어서 우리를 탄수화물을 좋아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탄수화물이라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끈적거린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죠? 끈적거리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얘는 뭐로 변하냐? 당으로 변해요. 당으로 변하면서 끈적끈적하니까 누구랑 들러붙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내 세포의 조직에도 들러붙고 내 세포의 뭐 다른 곳들, 그 다음에 기타 혈관이나 혈액이나 이런 거에도 끈적끈적하게 들러붙는 게 당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나치게 당을 많이 먹으면 당화 현상이라는 건 내 몸의 조직에 달라붙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당화혈색소라는 말을 해요. 뭐예요? 혈색소는 적혈구예요. 적혈구에 누가 들러붙은 겁니까? 당이 들러붙은 거예요. 그 당이 하도 많이 붙어버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혈관이 손상되고 그러면서 당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얘가요 지질하고도 들러붙어요. 단백질하고도 들러붙어요. 이 당이라고 하는 게 들러붙으면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독으로 사용된다. 당독소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얘가 누구냐? 소뼈예요. 소뼈를 포도당 요객 있잖아요. 여기다가 48시간 담가놨어요. 담가놓고 나서 이 하얀색이 이제 소뼈인데 그걸 담가놓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봤더니 어떻게 변했어요? 색깔이 갈색으로 바뀐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이 완전히 다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도 문제지만 당화도 문제더라. 당을 지나치게 많이 내 몸속에 담가놓고 있으면 내 뼈도 이렇게 변하고 내 혈관도 변하고 피부도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내 피부는 뭘로 돼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가장 많은 건 콜라겐은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로 돼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피부라고 하는 것들이 왜 난 늙을까? 다른 사람보다 왜 빨리 늙는 건 왜였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칙칙해 보이고 그 다음에 뻣뻣해 보이고 콜라겐이 빨리 끊어지고 이건 내가 지나치게 빵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내가 지나치게 음료수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내가 지나치게 탄수화물 과잉으로 섭취해서 그 남아도는 당이 어디에 들러붙어요? 각질 세포에 들러붙고 콜라겐에 들러붙으면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훨씬 더 빠르게 주름이 생기고 훨씬 더 빠르게 탄력이 떨어지고 칙칙해지는 피부가 생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당뇨병을 오래 앓고 있는 분들은 처음에는 뺑뺑해요. 살쪄서 이제 제2당뇨형 같은 경우는 빵빵합니다. 근데 오랜 시간 당뇨에 노출돼서 약도 먹고 뭐 이러셨던 분들 보면 피부가 다른 나이 또래의 사람보다 훨씬 더 주름이 많아요. 훨씬 더 칙칙해요. 그건 뭐냐면 당 때문이에요. 탄수화물을 우리가 멀리하는 시기가 왔잖아요. 요즘에는 바로 당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점을 일으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건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게 제일 좋겠지.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주식이 밥인데
그렇게 살기는 없단 말이지. 그럼 먹으면서라도 내가 내 피부의 노화는 막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당이 어디에 들러붙지 못하게 해야 돼? 콜라겐에 들러붙는 건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각질이 세포에 들러붙는 건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아서 좀 넘어가서,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복합 복원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들에 카르노신이라고 하는 세포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카르노신은 바로 펩타이드의 일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얘가 좋은 건 뭐냐면 펩타이드는 여러분들 피부의 세포 재생을 도와주기도 하고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효과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아까 뭐라 했냐면 당화 현상에 만들어지는 최종 물질인 최종 당화산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자, 진심으로 나는 빵순이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뭘 써야 된다? 디보더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걸 내가 빵 하나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팩 하나 붙이고 음료수 한 잔 마시고 팩 하나 붙이고, 이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당들이 내 몸에 어디 달라붙는다? 콜라겐에 달라붙는다. 근데 얘가 당화 반응으로 인한 콜라겐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얘가 너무도 신기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항산 효과도 또한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몸 안의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자외선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이 사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누구냐면 그 20년간 호주에서 트럭 운전, 화물차를 운전하시던 분이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한쪽만 계속해서 노출된 상태로 보실 수가 있고, 이 사진의 특징은 92세 여성이세요. 그런데 뭐만 했냐면 얼굴에 선크림을 여기만 바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밑에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상태로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노화가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오늘 선크림 교육하는 건가? 아니에요. 선크림은 그냥 집에 있는 거 열심히 바르세요. 우리가 만약에 출시하면 그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선크림은 당연하게 발라야 되지만 보호하는 것 말고도 자외선으로부터 손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회복시키는 것도 빨리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산에 올라갔어, 5시간씩 골프를 쳤어, 여러분들이 막 자외선에 막 기르게 노출이 됐어, 선크림을 발라도 얼굴이 타거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열기를 빼주고, 그 다음에 자외선의 이런 광선들이 피부에 착색을 일으키는 걸 막아줘야 되고, 자외선은 주름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회복시켜주는 성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바로 팩을 올려야 돼요. 진짜 좋은 게 바로 여러분들 그냥 일반 수박 아닙니다. 동네에 파는 그런 일반 수박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파는 칼라하리라고 하는 사막에 존재하는, 진짜 얘가 생기기도 정말 어렵죠. 사막인데 근데 엄청나게 고온이야. 거기에다가 아주 건조해. 근데 자외선은 엄청나게 세고, 거기에다가 그냥 각종 활성산소부터 그냥 강한 방사선이 쫙쫙 내리치는 그런 사막에서 생성된 수박이에요. 얘는 얼마나 강인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자외선에 대한 저항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자외선으로서 손상받은 피부를 복구하는 그런 능력의 영양 성분들이 가득 되어져 있다라고 연구 결과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박 추출물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 첫 번째, UV 광선으로부터 직접적인 손상을 방지시켜준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자외선에서 유도된 프리라디칼. 여러분들 프리라디칼이라는 건 활성산소잖아요. 활성산소는 호흡할 때도 만들어지지만 햇볕을 많이 받았을 때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 그때 발생되어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외선이라는 게 우리 피부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피부의 조직을 다 끊어놔요. 끊어놓으니까 피부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렇게 막 손상이 되는 거지. DNA가 손상되고 세포 조직이 손상되는데, 내가 얼굴에다가 수박 추출물인 펩타 프로텍트를 딱 발랐다라고 이야기하면 얘가 보호되고 재생되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 걸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컨셉 중에 하나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 이 제품은요 진짜 촉촉해요. 근데 진짜 안전해요. 그러면서도 정말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회복과 진정을 시켜주는 6가지의 엄청난 성분들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피부 장벽이라는 말을 요즘 참 많이 해요. 피부 장벽. 우리가 벽을 쌓는다. 외부로부터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있는데, 코로도 들어오고 입으로도 들어오지만 피부로도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피부가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지, 얘가 막지 못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속으로 여러 가지 균이라든가 그다음에 나쁜 물질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튼튼해야 돼. 그래서 난 피부 장벽이 튼튼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선 적당하게 뭐가 많이 나오면 피지가 나와요. 피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피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아까 전문 용어를 얘기하던데 전문 용어로 피지는 개기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개기름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것도 있어.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 여드름을 유발시키고 모공을 막지만 부족하면 수분. 여러분들 우리가 송편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해요? 참기름을 살짝 묻혀야지 안 터지잖아요. 얼굴에 약간의 윤기가 있어야지 내 수분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지도 적당하게 있는 게 중요한데 전 피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지질,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세포 간지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세포 간질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젊은 아기들 피부를 보면 볼타고니가 막 이만해. 볼살이 막 너무 이뻐.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볼을 막 잡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의 볼을 잡았을 때 피부가 두꺼워야 얇아요. 그 표현하기 되게 제가 이상하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겉에는 얇은데 안을 잡으면 되게 두꺼워요. 그쵸? 근데 나이 드신 할머니 피부를 이렇게 잡을 일은 없지만 만약에 잡는다고 생각해보면 어때요? 겉은 뻣뻣한데 속은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을 가득 채우는 건 뭐였냐는 거지. 이 아기 피부에 그 가득 채우는 건 뭐였냐는 거지. 그게 바로 세포 간질질이에요. 그리고 그게 히알루론산이에요. 그게 가득 들어있어야지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해? 외부로부터 자극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다 얘가 막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어떤 걸 잘못했는지 세포 간질질이 부족해. 사이사이에 이 수분과 유분을 유지해주는 이 지질들 성분들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수분은 쉽게 날아가고요. 그 틈을 타고 뭐가 잘 들어와요? 균이나 세균들이 쉽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염증이 발생하기 쉬워지는 피부가 돼요. 장벽이 무너졌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 얼굴에 왜 이렇게 트러블이 자꾸 생기지? 얼굴이 왜 이렇게 붉어져 보이지? 얼굴에 왜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지? 얼굴에 왜 이렇게 뭔가 좀 문제가 생기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피부 장벽이 약화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럼 뭐를 넣어줘야 될까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물을 많이 먹고 얼굴에 물을 막 쏟아부으면 다 되는 건가? 수분이라고 다 같은 수분이 아니라는 거죠. 피부가 원하는 수분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피부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내 세포 간질질이 부족해지게 되면 당연히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는 건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수분이 부족해지면 콜라겐도 변형이 돼요. 콜라겐도 수분을 가득 먹고 있어야지 탱탱해지거든요. 그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가 되면 콜라겐도 변형되고, 여러분들 수분 부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변해요. 여러분들 물을 썰었어요. 예를 들어서 무말랭이를 만들려고. 그럼 여기다 뭐 첨가하나요? 햇빛에만 노출을 시키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말라요. 근데 마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렇게 변하죠. 수분이 빠지면요 색깔이 진해져요. 잡티가 진해진 이유는 뭐예요? 내 얼굴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야. 아, 내가 미백 원료를 열심히 발라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얼굴에 근본적으로 수분이 많은지 적은지를 한번 보세요. 수분이 부족한 피부가 뭐 한다? 잡티가 잘 생긴다. 그래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세포 간질질이 부족한 피부는 멜라닌 색소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민감해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장벽이 약화된 피부의 대표적인 피부 질환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토피 피부라고 얘기해요. 아토피 피부. 자, 그러면 그 아토피 피부는 우리가 보면 막 거칠어져 있고 간지럼도 많이 나고 염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피부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스테로이드제라든가 뭐 그다음에 항히스타민제라든가 이런 걸 열심히 바르게 되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런 걸 바르지 않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빠르게 진정시켜주고 얘네들을 도와주기 위한 성분이 뭐냐라고 얘기해봤을 때 많은 연구 끝에 세포 간질질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 세포 간질질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성분이 뭐였냐? 그게 세라마이드예요. 그래서 가장 아토피 피부가 효과를 많이 본 원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세라마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라마이드를 넣었어요.
디보도 마스크팩은 누구에게도 쓸 수 있냐? 아토 피부가 가렵고 막 염증 나고 이런 피부에도 자극 없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라마이드가 해준 역할은 이 사이사이에 있는 세포 간지질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요. 얘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장벽을 강화시켜주고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수분을 공급해주고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해주면서 대사를 좋게끔 해주는 원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 캐나다에서 왔어요, 이태리에서 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유기농 무슨 제품이에요, 막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토 피부 전용으로 나와요. 그러면 대부분이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근데 진정한 보습이 바로 세라마이드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얘를 왜 많이 못 넣을까요? 다른 회사에서 비싸서 많이 못 넣어요. 얘가 굉장히 고가예요. 그리고 성분을 배합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다라는 건 진짜 진한 보습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토피 피부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요, 민감한 사람들도 쓸 수 있어요, 여드름 피부가 써도 모공이 막히지 않아요 라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또 한 가지가 바로 병풀 추출물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풀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마다카솔의 원료 라고 얘기하고요, 진정, 재생, 피부 영양, 피부 보호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시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시카, 그게 어디서 왔더라? 시카는 센틸라 아시아티카라고 하는 말을 줄인 거예요. 그럼 센틸라 아시아티카는 뭔데? 그걸 다른 말로 병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병풀 추출물 라면은 괜히 좀 그러니까 영어로 굉장히 멋들어지게 용어를 만들어낸 거지. 그 시카라고 얘기하면 민감성 피부 전용 제품,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별명을 갖고 있냐면 호랑이 풀이라고 하는 걸로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 병풀 추출물이. 왜요? 호랑이들이 상처가 나, 막 자기들이 영역사만역 싸웠어. 그러면 그 상처 난 걸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저 풀에 가서 몸을 막 비비는 거야. 왜 호랑이들이 저기 가서 비빌까 지켜봤더니 저 풀이 바로 병풀이었고, 그걸 가져다 보니까 피부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뿐만 아니라 재생 효과가 너무 좋았던 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원료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새살아 솔솔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데카솔을 막 이제 막 사람들이 너무 웃긴 건 연고를 얼굴에 바르래. 막 의사들이 나와서 얼굴에 뭐 연고 바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연고를 얼굴에 바르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유분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많이 바르면 모공이 커져요. 그래서 연고 막 이런 거 약국에서 사가지고 마데카솔 새살이 솔솔이라고 그러면서 막 열심히 바르셨던 분들은 모공이 나중에 커지는 단점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우선 여기서 보시면 마데카솔의 원료, 그러니까 왜 마데카솔이야 또 그러면 병풀 추출물 안에 마데카솔사이드, 마데카식 애시드, 뭐 그다음에 아시아티코사이드, 아시아틱 애시드 뭐 이런 거 원료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런 추출 성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마데카솔이라고 하는 이름도 생긴 거고, 시카라는 말도 생긴 거고, 호랑이 풀이라는 말도 생긴 거고, 여기서 파생된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더라. 그냥 우리는 그건 다 제쳐두고 얘는 민감성 피부에 효과가 좋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다 재생까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가지였으니까 아까 세라마이드 들어있었죠. 또 한 가지 뭐였어요? 지금 방금 나왔던 거 병풀 추출물 들어가 있었죠. 6가지였으니까 히아루론산 또 여기 들어가 있네요. 첨배물을 흡수시켜주는 히아루론산, 접시꽃 추출물, 마시멜로 뿌리 추출물, 크로엘라 불가리스 추출물, 얘네들이 모두 다 보습을 주고 항산화를 주고 항염증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미백 원료들, 여러분들 제가 단언하건대 디보노 마스크는 쓰고 나서 얼굴을 이렇게 딱 10분에서 15분 있다가 딱 제거하잖아요. 그럼 얼굴이 뽀해져 있어요. 화사해져요. 그래서 우와, 자기도 모르게 우와 이 말이 이 표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스크팩을 테스트하고 나면 어떤 거는 그냥 촉촉한 걸로 끝나는 애들도 있는데, 얘는 촉촉한 게 아니라 뭐 그거는 기본인 거고, 얼굴이 환해지는 느낌을 딱 받아요. 그게 바로 강력한 미백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백 원료의 기능성 원료라고 볼 수 있는 나이아신 아마이드나 백미꽃, 영지버섯 추출물, 돌콩 단백질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멜라닌이 만들어질 때 그 단계를 다 차단해주고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얼룩얼룩한 잡티, 그 다음에 자국들, 그 다음에 우리가 흔적이라고 얘기하죠. 여드름 자국 이런 것들까지도 케어시켜줄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좀 빨리 마무리를 좀 할게요. 우리가 시트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화장이 막 어떤 친구가 딱 나왔어, 오랜만에 만났어. 근데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여.
그럼 이 친구한테 뭐라고 부릅니까? 고민이니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지나면 야 마스크팩이라도 좀 하지. 그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화장품은 바르지만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빠르게 재생시켜주고 본래의 내 피부로 돌려줄 수 있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게 뭐냐? 마스크팩이에요.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지 않아도 금방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시트 마스크의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시트 마스크가 좋아요? 얼굴에 밀착을 되면서 집중적으로 영양분을 피부 속으로 집어넣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여러분들 디보동 마스크의 한 팩 안에는 앞에 설명했던 각종 모든 성분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몇 그램 들어있는지 아세요? 28g 들어있어요. 한 팩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 시중에서 에센스 한 병이 몇 밀이에요? 30ml예요. 에센스 한 병이 담겨져 있어요. 그 한 번 뜯고 나서 아까우니까 그 시트 다시 여기다 집어넣지는 마시고 그건 버리되 에센스는 몸에다 바르든지 전 어떻게 하냐면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진짜 디보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그거 접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발라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라도 그 에센스가 진짜 앞에 보셨잖아요. 좋은 성분 가득 들어있는 거. 그게 거의 하나의 에센스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시트 마스크가 영양분을 깊숙이 쫙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시트를 사용했느냐라고 얘기하면 대나무 시트예요. 100% 대나무. 여러분들 시중에서 1,000원짜리 팩도 있고요. 또 세일을 하면 990원짜리 마스크 팩도 있어요. 그냥 싼마이라고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걔네들은 보통 부직포예요. 면이에요. 그리고 막 합성 소재들 막 집어넣어서 막 만드는 그런 소재들이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얘가 피부에 흡수력을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올려져 있는 상태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요 마스크팩을 하면 여기가 너덜너덜 떠가지고 마스크팩을 한 건지 이게 무슨 뭘 겉대기를 얼굴에 붙인 건지 모를 정도로 너덜너덜하게 안 붙는 애들도 많아요. 밀착력 끝내주고요. 두께 도톰하고요. 폭신폭신한 그 두께감이요. 피부에 탁 달라붙어서 영양분 그 28g의 영양 에센스를 피부 속으로 쫙 넣어주는 효과를 해주는 게 바로 대나무 시트인데 대나무 시트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100% 친환경 소재다. 바깥에 버려도 얘는 나중에 다 분해되는 애들이다라는 겁니다.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거기에다가 얘가 좋은 건 다른 부직포나 기타 시트 마스크에 비해서 몇 배? 7배 이상의 지속력, 흡수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시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가지의 피부를 자극을 주는 애들을 다 제거했고요. 시간이 지나서 빨리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써보면요. 이거 피부과 테스트 다 했어요. 이걸 붙이고 나서 30분 뒤에 24시간 뒤에 48시간 그 뒤에도 계속해서 피부 트러블이 나는지를 각 항목별로 비교해 봤거든요. 하나도 나지 않더라. 안전하더라. 예. 그래서 그냥 건강하신 분들이 쓰면 피부 재생에 도움을 받는 거고 난 민감해서 화장품 바꾸기 너무 걱정스러워요. 나는 너무 아토피여서 이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난 여드름이어서 마스크팩이든 뭐든 이거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걱정하시는 분 1도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히 안전하게 바르실 수 있고 붙이시고 나면 피부가 오히려 진정되고 회복되고 재생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디보도 마스크는요 여러분들 패키지만으로도 굉장히 고가처럼 보여요. 진짜 얘는 고가의 원료들이 들어가 있다. 카르노신, SOD, 수박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 재생, 안티에이징, 피부 진정, 회복, 피부 미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얘가 해주는 건 어떤 것들이냐. 진짜 젊어지게 만든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젊어 보이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SOD가 충분한 사람, 항산화 기능이 좋은 사람. 그럼 내가 항산화 기능이 떨어지면 먹는 걸로도 보충해야 되지만 피부에도 넣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써야 될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여드름 피부, 아토피 피부, 잡티가 있는 피부, 빵 좋아하시는 분들, 그죠? 당뇨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에요? 탄력 떨어져 있는 분들, 여드름 자국 있는 분들, 뭐 그냥 다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 모두 다 안심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젊음과 아름다움은 그냥 얻어지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노력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젊음과 아름다움 보장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앞길이 막 꽃길처럼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